위원회 오늘 검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혁신위 위원으로 활동한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는 그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해 오지 않았었나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는데요. 예. 그보다 이틀 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통보한 날이 2월 8일 오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NSC 상임위원회 있기 이틀 전에. 네네. 예. 오늘 혁신위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통치 행위라도 법치에서 예외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초법적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법을 어긴 겁니까? 초법과 탈법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남북관계 특성상 주요 정책 결정의 상당 부분은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국가보안법상으로 봤을 때 북한은 적대단체로 규정돼 있고,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거나 대규모 대북 지원을 할 때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이것이 정당화돼 왔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990년도에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정해가지고 이제 그 북한이 적대 단체이지만 또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여야 합의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한 이제 주요 의사를 결정할 때 남북 관계 발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개성공단을 시작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통치 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이제 공단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또 개성공단 자체가 갖는 성격이 이제 공공재적 성격도 일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하고 뭐 공동 번역에 기여하고 또 남북 그 간의 관계가 이제 대외 신인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제 이런 중요 결정을 할 때 법률에 정해진 이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절차를 통과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이제 아마 통치 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적어도 이 결정 과정이 절차적으로 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대통령이 이제 결정한 것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비선 개입설 같은 것이 나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려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NSC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이게 정상적인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생략하고 NSC 상임위원회 이틀 전에 이미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 그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왜 그렇게 독단적인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발을 했었죠. 그리고 특히 2월 7일 날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아마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개성공단 그 전면 중단 조치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2월 7일까지만 하더라도 그 개성공단 그 전면 중단 조치는 결정한 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조금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비선 실세 개입설 최순실 사태 이후에는 최순실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 확인된 게 없습니까? 그 절차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기록물들이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다 이관된 상황이라 그 확인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정황적으로 드러난 내용으로 봤을 때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 이전에 이미 결정이 돼서 예. 지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누가 영향을 미쳤는지 같은 거는 자료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런 것은 이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때 이제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도발 등등이 나오니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염려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철수 방침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 아니냐. 이걸 독단이나 초법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그 통치 행위라는 쪽으로 이제 그 정당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논리이죠. 예. 근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군사 작전 하듯이 또 우리 기업인들의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조치를 그렇게 급박하게 취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일부 그 지적이 있고요. 예. 또 뭐 그 지금 북한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어차피 폐쇄해야 할 조치가 아니냐는 사후적 해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것은 하나의 사례로서 앞으로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주요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런 이제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주요한 그런 결정들이 그 공공재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공익적 성격에 맞추어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앞으로 대북 정책을 결정할 때는 법적 절차를 꼭 지켜라 그런 말이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기존의 법률들은 이걸 어기더라도 처벌할 조항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법 개정도 필요할까요? 개정이 필요하기보다는 사실은 그건 국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두고도 국회가 여야 모두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이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걸 그 국회가 감시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상 그 대통령의 의무조항으로 통일과 관련된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률을 정해놓고도 그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법률을 정해놓고 절차적으로 거쳐야 될 이런 심의 절차를 정해놓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앞으로는 제대로 지키자. 그런 취지의 조사였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였습니다. 지난 정부의 대북 관련 정책들을 검토해온 통일부의 정책혁신위원회 오늘 검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혁신위 위원으로 활동한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는 그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해 오지 않았었나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보다 이틀 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통보한 날이 2월 8일 오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NSC 상임위원회 있기 이틀 전에? 네네. 오늘 혁신위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통치 행위라도 법치에서 예외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초법적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법을 어긴 겁니까? 초법과 탈법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남북관계 특성상 주요 정책 결정의 상당 부분은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상으로 봤을 때 북한은 적대단체로 규정돼 있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거나 대규모 대북 지원을 할 때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이것이 정당화돼 왔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990년도에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정해가지고 이제 그 북한이 적대 단체이지만 또 교류 협력 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여야 합의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남북 관계와 관련한 이제 주요 의사를 결정할 때 남북 관계 발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아. 네, 이제 그 개성공단을 시작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통치 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이제 공단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또 개성공단 자체가 갖는 성격이 이제 공공재적 성격도 일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하고 뭐 공동 번역에 기여하고 또 남북 그 간의 관계가 이제 대외 신인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제 이런 중요 결정을 할 때 법률에 정해진 이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절차를 통과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이제 아마 통치 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적어도 이 결정 과정이 절차적으로 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대통령이 이제 결정한 것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비선 개입설 같은 것이 나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려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NSC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이게 정상적인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생략하고 NSC 상임위원회 이틀 전에 이미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 그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왜 그렇게 독단적인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발을 했었죠. 그리고 특히 2월 7일 날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아마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개성공단 그 전면 중단 조치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2월 7일까지만 하더라도 그 개성공단 그 전면 중단 조치는 결정한 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조금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비선 실세 개입설, 뭐 최순실 사태 이후에는 최순실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 확인된 게 없습니까? 그 절차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기록물들이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다 이관된 상황이라 그 확인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정황적으로 드러난 내용으로 봤을 때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이전에 이미 결정이 돼서 지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누가 영향을 미쳤는지 같은 거는 자료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런 것은 이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때 이제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도발 등등이 나오니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염려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철수 방침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 아니냐. 이걸 독단이나 초법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이제 그 통치 행위라는 쪽으로 이제 그 정당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논리이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군사 작전 하듯이 또 우리 기업인들의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조치를 그렇게 급박하게 취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일부 그 지적이 있고요. 또 뭐 그 지금 북한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어차피 폐쇄해야 할 조치가 아니냐는 사후적 해석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것은 하나의 사례로서 앞으로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런 이제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주요한 그런 결정들이 그 공공재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공익적 성격에 맞추어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앞으로 대북 정책을 결정할 때는 법적 절차를 꼭 지켜라 그런 말이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기존의 법률들은 이걸 어기더라도 처벌할 조항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법 개정도 필요할까요? 개정이 필요하기보다는 사실은 그건 국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두고도 국회가 여야 모두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이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걸 그 국회가 감시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헌법상 그 대통령의 의무조항으로 통일과 관련된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률을 정해놓고도 그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법률을 정해놓고 절차적으로 거쳐야 될 이런 심의 절차를 정해놓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앞으로는 제대로 지키자 그런 취지의 조사였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탄저균 보도가 나와서 처음에는 기사 제목만 보고 박근혜 때 봤더니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예요. 최근의 일이라고. 최초 보도가 2017년 6월에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을 사라고 오더를 내서 샀다라고 최초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본인들 500명분을 사서 예방접종을 했다. 요게 최초 보도예요. 6월 달에 그런 보도가 나왔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6월 달에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2017년 올해 6월 달에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백신을 사서 500명분 백신을 사서 누군지 모르지만 500명이 백신을 주사를 맞았다. 카드라. 라고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일부 언론에서. 근데 거기서 논란이 촉발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은 그러지만 그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왜 니들만 맞는데?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맞아줘야지. 니들만 살려고. 그렇지. 그 반응이 탁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약간 빡이 쳤어요. 이게 원래 박근혜 정권 때 예산이 집행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한 거다. 그런 이야기고 여기 이제 뭐 북한과 관련해서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관련해가지고 이 정부가 마치 구매한 것처럼 그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박수현 대변인 이야기 한번 해줘 보세요. 모 언론 매체는 관련 내용을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극히 소극적이었으며 반론조차 받지 않았다. 스스로도 아마도 500명이 이 백신 주사를 맞을 것이라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기까지 했다. 법적 조처를 강구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생긴 일인 것처럼 말하는 자체 명백히 틀린 거라는 거죠. 제천 화재 보도도 그렇고 이런 보도도 그렇고 그냥 언론의 속성에 대한 막 생각하기에는 너무 깨림칙한 게 이제 모든 전국은 지방선거로 돌입하거든요. 어떻게든지 문재인 정부의 흠집을 계속해서 내줘야 돼요. 의혹제기도 하고 이따가 또 다른 얘기가 또 다시 나오겠지만 UAE의 임종석 특사 문제라든지 확인되지 않은 의혹 보도를 계속 쏟아냄으로써 그들이 낼 목적인 이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과 특별히 다를 거 없어. 박근혜가 아무리 나쁘게 정치했다고 그러지만 니들도 다를 게 없어라는 걸 인식을 계속 줘서 사람들한테 문재인 정부에 기대할 거 없네? 지지율 깎아내려야만 지방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얼토당토하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기사로 쏟아내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와 그 지지자들한테 잽을 날리는 거예요. 한 번에 오는 타격을 받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잽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 이런 상황에 대한 정말 나쁜 어떤 선례 같은 건 뭐냐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 지지율로 간다고 5년이. 근데 가랑비 어쩌는다는 그런 속설처럼 계속해서 흠집을 내면 왜 우리가 종편 본 할아버지들이 딱 그런 거였잖아. 계속 세뇌가 되면서 그분들이 박근혜를 떠받치는 어떤 지지율의 효과를 작용했단 말이에요. 언론들이 그런 나쁜 의도를 갖고 계속 보도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진실 보도를 해도 우리는 안 믿게 돼요.
그러면 그들 자체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믿게 되는 효과도 분명히 그들한테 있는 건데 그걸 잘 모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권에서는 보수, 진보 이런 매체의 어떤 종류를 떠나가지고 국정이 잘 되게끔 도와주면서 개혁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먼저라고 봐요. 정말 못해가지고 숨기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뭔가 좀 나쁜 정권이 되려고 하니까 이걸 비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국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상황을 무너뜨려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강박증 같은 게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는 앞으로 일반적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들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 스스로가 언론의 위치가 점점점 떨어져 가는 거죠. 이 보수 언론들, 특히 보수 언론들은 사실은 이런 진실 보도라 아니면 정부가 정말 잘못한 것을 비판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우선은 정부가 자기들 광고를 많이 밀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가 삼성을 압박해서 자기들 신문사에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광고를 주고 LG를 압박해서 주고 SK를 압박해서 주고 그거가 더 좋은 거지. 자기들이 진실 보도를 해서 국민들이 많이 봐서 클릭이 올라가고 판매 부수가 올라가는 거 그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철저히 자본주의, 이 천박한 자본주의 하에서 언론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들의 펜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게 더 나쁜 거라고 봐요. 정말 큰 적폐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이명박 때부터 국론분열. 그게 실제로 정반대로 말하면 정말 국론분열을 시켜야만 살아남는 구조. 그렇죠. 네. 에이씨, 알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무사가 국방부를 감청했다. 통상의 업무로 하나로서. 네. 그게 핵심이었어. 네. 검찰이 군 직접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냥 일반 검찰이. 군 검찰 말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무사는 그거를 감청을 해서 압수수색도 대비하고 등등등 했다고 하는데 아직 기무사에 대한 뭐 어떤 적폐청산 이런 거 나왔다는 증거는 없어요. 현재 군대 중에서도 군의 현대화라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통제가 가능하게끔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보통 그런 말 옛날에 썼잖아요. 중국을 표현할 때 주계장막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네. 들여다볼 수 없는 것. 기무사는 그 중에도 갑인 거예요. 그렇죠. 함부로 정보라는 요건 때문에. 이게 기무사가 군 감찰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이 많죠. 그러면 군 검찰하고 일반 검찰 중에 누가 더 상급 개념이에요? 똑같아요? 상급 개념은 없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검찰은 내부자고요. 그러니까 일반 검찰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프라님이 얘기한 거 똑같아요. 군이 통제하느냐, 문민이 통제하느냐. 왜 군사재판이라는 것을 나는 없앤다고 생각하거든. 예, 그게 그 개혁 석양의 법조인들이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죠. 아니 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야? 군 검찰하고 군 법은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이상한 판결들 엄청 많이 예, 나오고요. 예. 그들 판결하는 사람들 자체가 계급 체계에 놓여 있다 보니까 더 윗사람들의 뜻을 거스리고 판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나는 그래서 이 사건을 전개되는 과정을 보니까 기무사는 현재 국방부를 감청해서 누구에게 보고 있을까? 이게 이명박 라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이게 통제 불가능하다고 보면 그 통제 불가능한 게 어떤 식으로 구조가 쌓여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기무사에 우리가 왜 국정원장 밑에 뭐 1차장, 2차장, 3차장 있는 것처럼 거기도 주요 간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워낙 기밀이라 어떤 책임지는 모르지만 그중에 이명박 라인의 사람들이 그런 정보들을 내통하는 그런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둘 중에 하나겠죠. 우병우 라인이거나 MB 라인이거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MB 라인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명박이가 MB도 아깝다. 이명박이가 기무사 테니스장을 다녔죠. 그렇죠. 테니스. 빼박이야. 그러니까 민간인이 기무사 테니스장을 유유히 이용을 했다. 이건 문제 100%인 것 같아요. 기무사가 이명박한테 보고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러면 보수 언론들 표현대로 하면은 기무사 고위 관계자와 이명박은 굉장히 특별한 친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기무사에 아마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통 이명박이 했던 가장 그 치명적인 악행들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일반 공무원까지 집어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남 배제 그때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도 호남 배제를 시키고 막 이런 배치를 했는데 기무사에 과연 자기한테 줄 서지 않은 장교들을 배치했을까? 그렇죠. 그건 거의 100% 아닌가 싶어요. 상징적인 인물이 원세훈이잖아요. 수도국장 하던 사람을 자기 국정원장으로 국정원장으로 찍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기무사는 이제 군조직이라 어찌됐든 민간인을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 군무원들은 있어요. 민간인. 일반 공무원이죠. 그 사람들은. 군무원도 있지만 그 안에 권력을 휘두르는 조직이 아마 군무원이 휘두르지는 쉽지 않을 거고요.
보통 이제 그 육사 출신들이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의 군의 그 권력 핵심은 그 중에서 이명박 라인으로 섰던 사람들이 아마 많은 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국방부에는 그런 식의 서로 간의 알력 싸움이랄까 비선인 거죠. 쉽게 표현하면 예. 이명박한테 보고할 이유는 사실 없고요. 그 정부에 감청했던 요원들은 그걸 상부에 그냥 보고하는 형식일 텐데 상부가 그걸 잡아서 어떤 용도로 써먹었냐 생각하면 자기 자신들에 대한 개혁을 억제해 오는 부분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누구에게 보고되느냐 그러면 현재에도 어마어마한 적폐들이 그냥 쌓여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때 어떤 구조에 놓여 있었냐면 국방부 장관 바로 직속으로 만들었던 게 사이버 사령부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와 기무사 간의 정보 경쟁 같은 게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정황들이 꽤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드린 것처럼 지금도 현재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 왜 기무사령관이 박지만 동기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 물러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군대를 장악하려면 기무사를 장악해. 국방부 장관이나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직도 아마 하나의 느낌에 좀 가까운데 그 사람들은 그냥 공식 라인에서 올라오는 지휘 통제 정도만 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기무사나 국정원이 군과 군 밖에 있는 어떤 그런 정보를 장악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가 됐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은 이제 선거용도 있었겠지만 사이버 사령부와 기무사에게 총선 경쟁을 시켰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근데 기무사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제가 군 막 이등병으로 입대했을 때 그때 기무사에서 호출 받아가지고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1학년 신입생 때 선배들 따라서 데모를 몇 번 하다가 이제 덩치도 크고 이렇게 좀 체력도 되고 하니까 이제 선두에서 몇 번 싸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얀색 하이바 쓰고 다니던 그런 백골단? 백골단 그거요. 예.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몇 번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 연행이 돼가지고 이제 신입생이라는 이유로 훈방 조치 돼가지고 몇 번 나왔었거든요. 부산에서?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제 생활 속에서 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정말 개념 없는 개망난이었거든요. 인정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술만 사주면 뭐든지 했어요. 선배들이 술만 사준다면 뭐든지 막 데모고 뭐고 노가다고 뭐고 뭐든지 했기 때문에 별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군대를 가서 기무사에서 이제 호출 무슨 면담이 있다고 뭐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무사가 뭔지도 몰랐죠. 그래서 가니까 학교 다니면서 이런 몇 번 몇 월 며칠에 뭐 이렇게 누구랑 싸웠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깜짝 놀랐겠네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서 알았지 저걸? 이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무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되게 무서운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열받는 게 그거야. 예. 아마 국정원과 기무사도 서로 경쟁을 할 거예요. 예. 영역이 겹쳐. 예. 나와바리가. 예. 근데 왜 민간인들 사찰하냐고. 그 사건은 많이 일어났잖아, 지금 최근에도.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군감찰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웃기는 게 지금은 이제 올해 8월에 이석구 중장이 기무사령관으로 새로 취임을 했고요. 그 이전에 있던 게 조연천이라고 육사 38기 중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알자회 출신이에요. 알자회 출신에다가 최순실이 꽂은 거라고 확실시되는 사람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하고 기무사령관 정도는 뭐랄까 정말 계획 의지가 확실하거나 예. 또는 정보를 쥐고 있으면서 뭔가 권력을 지키는 정도까지의 기획력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지금 현재도 그렇다는 그러는 부분이니까 기무사의 정보가 이명박에게 흘러갔을 정황. 일간지는 아닌데 일요신문에서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일단 취재원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요신문의 보도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사전 그 얘기도 나오지만 벽을 보고 알 수 없는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말을 벽을 보고 뭐 중얼거리는 걸 교도관들이 몇 번 봐서 그 외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다고 일요신문이 보도를 했더군요. 네, 이 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건강에는 심각한 이상은 없다라고 합니다. 몸 말고. 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는 상담한 적이 없다라고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요신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내일 한번 그 요약해서 전달해 주는 것으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예,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요? 이상의 행동으로 비춰진다고 하는
몇 개 있었습니다. 네.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는 말씀드리고 벽 보고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인데 말이죠. 사실관계는 저도 의료신분에 의하면이라고밖에 전달할 수가 없네요. 거죠. 제일 놀란 건 몰래카메라. 아, 그렇죠. 그때 논란이 됐죠. 그 몰래카메라가 있는 위치가 더 놀라워요. 제2부속실. 몰래카메라가 연설비서관실에 있었으면 제가 별 문제를 안 삼았을 거예요. 몰카라도. 근데 제2부속실에 있었어요. 원래 제2부속실이라는 게 이제 영부인, 네. 그렇죠. 영부인이 안 계시잖아요. 영부인 의전하고 영부인의 이제 일정 같은 걸 관리하는 게 네. 제2부속실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결혼 안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제2부속실에서 왜 몰카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한 건 그때 느낌이 그게 2014년이었는데 그때 느낌이 이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걸 직감처럼 느꼈어요. 몰래카메라 때. 남양 특집인데 진짜. 네. 좀 오싹오싹해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몰래카메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이건 또 이상한 건데 네. 휴지통이 있는데 휴지통 가격이 저는 처음에 9,000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공을 세 보니까 93만 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런 휴지통이 있나요? 지금 어디서 상하신? 저도 보고 싶은데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2013년 4월에서 한 8월 사이에 그 살림이 들어왔는데 살림살이가 누군가 청와대 본관에 살림을 차렸어요. 가재도구 이런 게 많이 네, 있단 말이죠. 김치냉장고, 장롱, 화장대 막 이런 거요. 일반 집에 있어야 할. 네, 그런데 그게 위치가 관저면 대통령께서 사셨나? 본관에 있더라는 거죠. 본관 제2부속실에. 본관에 그거는 또 제2부속실도 아니에요. 본관에. 본관에 있는. 본관에 김치냉장고. 네. 그 좀 이상. 본관 어디죠? 본관 그러니까 그 위치는 안 나와 모르겠다. 있죠. 왜 안 나와 그 있고. 목록에는 그냥 위치가. 잠깐만 여기서 있다. 연설비서관실에 몰래카메라가 있는 거는 괜찮다라는 얘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 이게 몰래카메라라는 게 그냥 시계예요. 시계에 비디오가 장착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연설비서관실에서는 예를 들면 요런 그 연필 볼펜형 네. 그 몰래 녹음기도 있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왜냐면 녹음을 해야 그렇죠. 되고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에다 대고 이렇게 장치를 두고 찍으면 손님이 좀 껄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설비서관실에서는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제2부속실에서 그게 있었던 게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 그다음에 본관에 살림살이가 있었고 김치냉장고가 있었고 네, 화장대. 또 화장대가 있었고 TV. 그리고 90만 원대의 휴지통이 있었다. 네, 휴지통.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몰래카메라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표현을 그렇게 했죠. 지금 대통령은 안전하신 거냐. 그래갖고 막 그 후로 새누리당 의원 두 분이 저를 막 즉시 막 5분 발언 얻어서 막 비판하고 그러신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표창원 의원이 표창원 의원의 추리력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그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거기 유보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네. 거기 그것만 있었으면 침대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침대 3개가 669만 원, 475만 원, 80만 8천 원 3개. 그래서 이것도 누가 쓰는 거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다른 어떤 수감자가 이제 봤다고 합니다. 밖에 나와서 구치소 내 운동장에서 좀 이렇게 운동인지,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만 있다 그랬잖아요, 차 교수님. 그런데 45분간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뭔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목격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구치소 안에 계시지만 운동 시간이 보장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은 원래 알려진 바로는 이 실내에서 하는 요가라든지 국선도라든지 이런 운동을 즐겨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럼 아마 구치소 안에서 독방의 규모가 좀 크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오픈된 공간으로 나가서 좀 그렇게 새로운 공기도 좀 쐬고, 그러니까 또 햇빛도 바라보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운동 시간에 운동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하나의 이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서울구치소에서 이 행보나 이런 다른 재소자들과 아니면 지금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좀 동선을 고려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운동 나왔을 때도 그런
고려가 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수의를 지금 입고 있잖아요. 네. 이게 외부 출정을 하거나 할 때는 사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지만 구치소 내에서는 계속 수의를 입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다른 그 수용자들한테 보이는 거에 대해서 뭐 당신도 그렇고 아마 구치소 내에서도 원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운동 시간이라는 게 처우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저 룰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장에서 아마 좀 시간 배분을 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배려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 국선도라든가 이런 걸 아주 고수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네. 뭐 그 지금 독방이 다른 재수자보다는 넓은 독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내에서의 운동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일과 시간에요. 막 자고 싶다고 해서 막 잘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데가 아니죠, 거기가. 진짜요? 예. 그러니까 군대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6시 반에 일어나면 그 이후에 잠들 시간까지는 정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좀 그 책이라든가 뭐 8권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렇게 소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1시 50분부터는 지금 구치소의 점심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4차 옥중조사는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 조사를 받는 날이면 밖에서 함성을 지르고 응원을 하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수감동까지 들린다고 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 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기 서울 구치소가 말이죠. 네네. 보면은 그렇게 그 여성 수감동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서울 구치소가 땅은 넓지만은 건물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창문 같은 걸 열어놓으면은 충분히 들릴 수 있고 특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조사하는 장소가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조금 개조했다고 하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들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본인의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저 함성, 뭐 힘내라 이런 함성들을 힘내세요, 뭐 그러겠죠. 들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참 현직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전직이 됐죠. 직전 대통령.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때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되고 이런 상황이 이런 사태가 좀 저는 빨리 좀 어떻게 수사도 빨리 좀 마무리가 되고 재판도 좀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러고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저렇게 물론 뭐 표현의 자유는 뭐 개인이 보장되겠습니다. 네네. 너무 좀 이렇게 활발하게는 좀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시설이 아주 좀 새로 지어져서 좋다는 서울의 남부구치소로 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독방에 역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얘기 했다고 하네요. 네, 최순실 씨 남부구치소 이감 후에 배정된 독방 크기가 누우면 머리와 발끝이 벽에 닿을 정도로 작아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공황장애를 호소한 적이 있는데요. 네. 자, 헌재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원래 우울증으로 한 2, 3년 다리를 못 써갖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병원에 2년 동안 입원해 있었고 공황장애가 심해서 비행기 타고 이럴 때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지금도 구치소에서 계속 약을 먹지 않으면 심장이 뛰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막 그 폐쇄공포증 같은 게 와서. 네, 지금 보면 우울증으로 한 2, 3년 다리를 못 써서 움직이지 못했고 공황장애가 심해서 비행기 탈 때도 약을 복용해야 되고 그래서 못 잔다. 폐소공포증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방금 보이는 화면이 독방이에요. 근데 실상은 이런 그럼 치료하는 약이 그럼 반입이 됐느냐 보면은 그거는 아니란 말이죠. 폐소공포증은 약 먹어야 될 정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좀 그 엄살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또 저기 남부구치소 이감후에 독방 크기가 내 머리와 발끝이 바로 닿는다 누우면. 저분이 그렇게 장실은 아닌데. 예, 그래서 제가 들은 말은 최순실 씨가 150 초반대 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가 봐도 그렇고요. 기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러면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게 아무리 여자들 저 수용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만일 그렇다 그러면은 글쎄요. 좀 최순실 씨가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느낌상 굉장히 좁다고 느낄 수는 있고 그리고 독방 생활을 해본 그 수용자들 말에 의하면 처음에 들어가면 정말 헉한다는 거죠. 좀 좁다 보니까 그런 뭐 좀 감정적인 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최순실씨가 다른 것보다 지금
그 변호인 외에는 면회가 금지됐다가 접견 금지죠? 예, 네. 박 전 대통령 구속 후에 그 면회가 풀렸어요. 그래서 변호인 이외에 면회가 지금 가능한데 아마 그런 면에서 나오는 뭐랄까 하나를 풀어주니까 또 하나의 불만이 나오나 싶기도 하고 네. 지금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가 하는 생각도 실제로 들고. 머리하고 발에 닿아서가 아니라 예, 심리적인 비좁음을 느끼는 것일 수 있다. 네. 네, 지금 화면으로 봐도 좀 독방이라서 그런지 많이 좁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혼자 누우면 좀 이렇게 꽉 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위원회 오늘 검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혁신위 위원으로 활동한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는 그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해 오지 않았었나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보다 이틀 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통보한 날이 2월 8일 오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NSC 상임위원회 있기 이틀 전에. 네네. 예. 오늘 혁신위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통치 행위라도 법치에서 예외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초법적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법을 어긴 겁니까? 초법과 탈법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남북관계 특성상 주요 정책 결정의 상당 부분은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상으로 봤을 때 북한은 적대단체로 규정돼 있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거나 대규모 대북 지원을 할 때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이것이 정당화돼 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990년도에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정해가지고 이제 그 북한이 적대 단체이지만 또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여야 합의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남북 관계와 관련한 이제 주요 의사를 결정할 때 남북 관계 발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 이제 그 개성공단을 시작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통치 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이제 공단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또 개성공단 자체가 갖는 성격이 이제 공공재적 성격도 일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하고 뭐 공동 번역에 기여하고 또 남북 그 간의 관계가 이제 대외 신인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제 이런 중요 결정을 할 때 법률에 정해진 이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절차를 통과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이제 아마 통치 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정해가지고 이제 그 북한이 적대 단체이지만 또 교류 협력 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여야 합의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남북관계와 관련한 이제 주요 의사를 결정할 때 남북관계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개성공단을 시작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통치 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이제 공단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또 개성공단 자체가 갖는 성격이 이제 공공재적 성격도 일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하고 뭐 공동 번역에 기여하고 또 남북 그 간의 관계가 이제 대외 신인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제 이런 중요 결정을 할 때 법률에 정해진 이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절차를 통과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이제 아마 통치 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적어도 이 결정 과정이 절차적으로 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대통령이 이제 결정한 것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비선 개입설 같은 것이 나오고 그랬죠. 그랬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려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NSC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이게 정상적인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생략하고 NSC 상임위원회 이틀 전에 이미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 그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왜 그렇게 독단적인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발을 했었죠. 그리고 특히 2월 7일 날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아마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개성공단 그 전면 중단 조치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2월 7일까지만 하더라도 그 개성공단 그 전면 중단 조치는 결정한 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조금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비선 실세 개입설, 뭐 최순실 사태 이후에는 최순실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 확인된 게 없습니까? 그 절차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기록물들이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다 이관된 상황이라 그 확인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정황적으로 드러난 내용으로 봤을 때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이전에 이미 결정이 돼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앞으로 대북 정책을 결정할 때는 법적 절차를 꼭 지켜라 그런 말이군요. 그렇다면 지금 기존의 법률들은 이걸 어기더라도 처벌할 조항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법 개정도 필요할까요? 개정이 필요하기보다는 사실은 그건 국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두고도 국회가 여야 모두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이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걸 그 국회가 감시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헌법상 그 대통령의 의무조항으로 통일과 관련된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률을 정해놓고도 그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률, 좋은 법률을 정해놓고 절차적으로 거쳐야 될 이런 심의 절차를 정해놓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앞으로는 제대로 지키자. 그런 취지의 조사였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였습니다. 지난 정부의 대북 관련 정책들을 검토해온 통일부의 정책혁신위원회 오늘 검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혁신위 위원으로 활동한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는 그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해 오지 않았었나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보다 이틀 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통보한 날이 2월 8일 오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NSC 상임위원회 있기 이틀 전에. 네네. 예. 오늘 혁신위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통치 행위라도 법치에서 예외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초법적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법을 어긴 겁니까? 초법과 탈법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남북관계 특성상 주요 정책 결정의 상당 부분은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상으로 봤을 때 북한은 적대단체로 규정돼 있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거나 대규모 대북 지원을 할 때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이것이 정당화돼 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990년도에 하더라도 그 적어도 이 결정 과정이 절차적으로 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대통령이 이제 결정한 것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비선 개입설 같은 것이 나오고 그랬죠. 그랬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려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NSC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이게 정상적인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생략하고 NSC 상임위원회 이틀 전에 이미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 그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왜 그렇게 독단적인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발을 했었죠. 그리고 특히 2월 7일 날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아마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개성공단 그 전면 중단 조치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2월 7일까지만 하더라도 그 개성공단 그 전면 중단 조치는 결정한 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조금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비선 실세 개입설, 최순실 사태 이후에는 최순실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 확인된 게 없습니까? 그 절차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기록물들이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다 이관된 상황이라 그 확인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정황적으로 드러난 내용으로 봤을 때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이전에 이미 결정이 돼서 지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누가 영향을 미쳤는지 같은 거는 자료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런 것은 이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때 이제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도발 등등이 나오니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염려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철수 방침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 아니냐. 이걸 독단이나 초법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이제 그 통치 행위라는 쪽으로 이제 그 정당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논리이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군사 작전 하듯이 또 우리 기업인들의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조치를 그렇게 급박하게 취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일부 그 지적이 있고요. 또 뭐 그 지금 북한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어차피 폐쇄해야 할 조치가 아니냐는 사후적 해석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것은 하나의 사례로서 앞으로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런 이제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주요한 그런 결정들이 공공재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공익적 성격에 맞추어서 지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누가 영향을 미쳤는지 같은 거는 자료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런 것은 이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때 이제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도발 등등이 나오니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염려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철수 방침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 아니냐. 이걸 독단이나 초법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그 통치 행위라는 쪽으로 이제 그 정당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논리이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군사 작전 하듯이 또 우리 기업인들의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조치를 그렇게 급박하게 취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일부 그 지적이 있고요. 또 뭐 그 지금 북한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어차피 폐쇄해야 할 조치가 아니냐는 사후적 해석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것은 하나의 사례로서 앞으로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런 이제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주요한 그런 결정들이 그 공공재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공익적 성격에 맞추어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앞으로 대북 정책을 결정할 때는 법적 절차를 꼭 지켜라 그런 말이군요. 그렇다면 지금 기존의 법률들은 이걸 어기더라도 처벌할 조항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법 개정도 필요할까요? 개정이 필요하기보다는 사실은 그건 국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두고도 국회가 여야 모두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이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걸 그 국회가 감시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헌법상 그 대통령의 의무조항으로 통일과 관련된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률을 정해놓고도 그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률, 좋은 법률을 정해놓고 절차적으로 거쳐야 될 이런 심의 절차를 정해놓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앞으로는 제대로 지키자. 그런 취지의 조사였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탄저균 보도가 나와서 처음에는 기사 제목만 보고 박근혜 때 봤더니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예요. 최근의 일이라고. 최초 보도가 2017년 6월에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을 사라고 오더를 내서 샀다라고 최초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본인들 500명분을 사서 예방접종